네, 착오로 인한 표시.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끊어야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대립되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입증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취소하고 싶은 사람은 뭐만 하면 된다?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그 얘기하게 되면 취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죠. 취소권 행사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야,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하지 못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입증 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내용만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취소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법조문 자체에서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취소하고 싶은 사람은 법률 내용의 중요 부분 차고 있다.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상대방이 중대 과실을 입증해야만이 효과가 없다. 자, 선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 대해서는 출제가 안 됩니다. 자, 대신 이제 동기착오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동기착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여기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이 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표시만 하면 되는 거지 합의까지 요하는 건 아닙니다. 표시하거나 알려진 경우, 그러니까 불법 아까 동기불법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 됐죠. 여기는 지금 착오로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표시만 되면 됩니다. 합의가 되면 달라요. 네, 설명 안 하겠습니다. 동기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하죠. 상대방이 유발했을 때는.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 측으로부터 제공된 경우, 유발된 경우 결국은 상대방 측으로부터 제공된 경우랑 같은 의미겠죠.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원칙은 취소를 표시를 해야 하는데 동기를 표시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장래에 발생한 요 내용 중요합니다. 장래에 발생한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제가 땅을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조만간 대박이 날 거라고. 장래의 기대죠. 예측. 투자를 하게 되면 떼돈을 벌게 된 기대.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동기착오는 아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내가 그 경우에요. 나 땅 투자를 했는데 생각과 달리 대박이 안 났어요. 뭐 역세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직역에서는 나오고 있는 질문입니다.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잇는 것이 아니라면 법률행위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 경제적인 불이익 손해가 없으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해한 경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중대한 과실.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비록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낯선 지문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 취소권자의 상대방에 있겠죠. 상대방에 있는 겁니다. 아까 법조문에 됐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표의자에게 중대 과실의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취소 효력을 부인하는 상대방. 취소의 효력을 부인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취소하지 못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상대방이겠죠. 자, 토지의 매수인은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매매 목적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주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매매 계약했을 때는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원칙이 뭡니까?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 경계를 언제 했죠? 지적도상의 그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실제와 경계와 다른 경우 기술적인 착오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근데 그거 달리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 확인할 의무가 없다. 딱 보게 되면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게 되면 확인할 의무가 있어 보이지만 포인트 그겁니다. 왜 주의 의무가 없냐면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하기 때문에. 이런 주의 의무가 있냐면 실제 경계를
기준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을 때만이 주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속선생 경계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없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자, 경과실일 때는 보호를 해줘. 어느 경우 취소하지 못한다? 중과실이에요. 즉 경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법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적법하다. 그죠? 경과실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불법행위 아니다? 아니다. 적법하니까 법에서 허용하잖아요. 경과실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항상 세트입니다. 담보책임 취소는, 착오 취소는 가능하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없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제 같은 경우는 해제되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으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이 기책사에 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계약금이 넘어있으면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몰취당할 염려가 있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착오로 취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자체 해제 근거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주문은 세팅이에요. 나중에 담보책임에서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 취소권 포기해요. 계약서에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하지 못한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민법상의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임대차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런 거 위에서는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은 달리 정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취소하지 않게 약정은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다. 취소를 포기하는 약정 자체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약정의 효력에 따라 취소 못한다. 그 얘기는 겁니다. 계약서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기. 이거는 잘못 썼는데 110조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조문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나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누가 있죠? 상대방이 했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상대방이 하는 거죠. 제3자가 했어요. 사기나 강박은 어떤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를 때는 당연히 효력이 있지만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선의 제3자는 묻지 않습니다. 당의 의사표시 과정에서 관여가 의사표시의 자체 하자가 아니라 성립 과정의 부당 간섭이라고 했죠. 그 표현이에요.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면 상대방의 피용자라고 하여도 제3자로 할 것이다. 자,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자, 대리인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 흠결,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강박, 알았거나 과실은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 기준. 항상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그러면 본인 따질 필요 없다고 했죠.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설사 본인이 선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정이 나오죠. 이렇게 써놓고 본인이 선이다 나오죠.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항상 대리인이 취소나 허위표시 해당되는 하고 뒤에는 본인은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 부분은 영향이 없습니다. 대리인을 기준하기 때문에.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예요. 그러면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사기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세기. 자, 의사표시 이게 민법 총칙에 있어요. 근데 의사표시 나가게 되면 또 어디서 매매계약, 계약 강로의 그 총칙편에서 청약과 승낙이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그 부분에서도 111조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여기를 뭐냐면 그냥 청약, 승낙 이렇게 바꿨어요. 결국은 이 개념이에요. 자, 이 지문이 잘 나오죠. 통지를 발송한 후, 통지를 발송한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의사표시 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잘 나온 지문입니다.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 되어도 효력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차이점 뭐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이란 근다고 이제 도달의 개념이에요. 사회통념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제가 얘기했죠. 객관적인 상태. 객관적 상태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거지. 이 표현이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표현까지 요구하게 되면 현실에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 거의 없겠죠. 자, 이 표현 중요합니다. 통지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 자, 수령을 거절했다는 자체로 의사표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달이 중요해요. 현실에서는 이 도달의 의미, 상대방이 뭘 받아야만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달에 대해서 계속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 이걸 부견하죠. 보통 우편. 딱 구분합니다.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생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이 상당 기간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에 의해 도달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항상 내용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내용 증명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도달과 관련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에 따르면 도달의 사실을 입증하기 쉽기 때문에. 청약은 자, 의사표시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청약은 상대방의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따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도달이면 효력이 있다. 그 얘기도 쓴 거잖아요. 다만 앞에 청약을 쓴 거죠. 청약이 발송된 뒤 똑같죠. 의사표시 발송된 뒤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을 대하도 영향이 없다. 바꿔 쓴 거잖아요. 청약도 의사표시라고 했죠. 앞에서 외웠죠. 청약의 구속력은 뭐냐면 네가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도달됐을 때 문제되는 겁니다. 효력이 발생되면 청약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게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구속력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뒤 효력이 언제 발생했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도달돼야겠죠. 그 문제는 청약이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지만 도달된 뒤에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약의 구속이 언제 발생한다?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뒤에. 따라서 도달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며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아니다.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의 구속력이 발생해서 처리하지 못한다. 언제 처리할 수 있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도달하기 전에만 가능하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달리 정해도 효력이 있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을에게 발송했다. 갑이 을에게 발송을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내용증명. 이게 핵심이에요. 갑이 발송했어요.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한 이후에 사망하면 떠올려야죠.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해제 의사표시 영향이 없다. 그냥 틀린 거죠. 의사표시 발송 후 사망 제한 능력자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영향이 없다. 그걸 묻는 점이죠.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의 의미죠. 현실 수령하나 실제로 알 필요는 없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이면 된다. 그걸 묻는 겁니다.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도달한 후이니까 의사표시에 구속력이 생겨서 언제든지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자기가 일방적으로, 해제는 또 일방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건데 없애다 다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불안하겠죠. 상대방이.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이 만약에 반송이 되면 수령하지 않으면 반송이 돼요. 보낸 사람 주소로 보냅니다. 반송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달이 됐다는 것을 추정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은 그 무렵에 송달됐다고 보면 상당하다. 보통 내용증명은 다음날 도착합니다.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성년 후견 개시면 제한 능력자죠. 의사표시 발송 후 성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영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는다? 효력이 있지 않는다. 자, 이렇게 바꿔 쓰는 겁니다. 요즘 출제 지문은
요 내용을 어떻게 바뀌었다? 의사표시대의 해제, 청약 승낙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응용을 한 거겠죠. 그 조문을. 자, 대리행위. 대리행위, 항상 대리행위는 누가 한다? 본인을 위한 거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항상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 본인의 그 효력이 기속되려면 요건이 뭐다?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요. 대리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해야만이 그게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 표현 자체는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위자와 법리 효과의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은 행위를 안 했잖아요. 의사표시를 표현한 사람 누구예요? 대리인이에요. 법적 구속력으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의사표시 때문에 인정되는 건데 의사표시를 행한 사람은 대리인이지 본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효력을 입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다?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누구를 위한다? 이건 내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걸 현명해야만이 그때 가서야 본인에게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따릅니다. 대리권이 추정됩니다. 대리행위자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신청을 하죠. 공도 신청해요. 근데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하게 되면 대리권 증명한 서류를 같이 제출해요. 그 절차상 이런 대리권을 증명한 서류를 들어가기 때문에 대리권이 추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추정량에는 실체법적인 권리 추정력도 있지만 절차도 적법하게 거쳐야겠다. 등기 절차가 추정력도 있는 겁니다. 그 추정력이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입증책이 있는 겁니다.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리행위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럼 본인이겠죠.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자, 본인을 위한 표시한 걸 안 했어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표시하지 않게 되면 누구한테 기속? 본인에게 기속되지 않죠.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법률과 다룰 거냐입니다. 현명을 하지 않았을 때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 본 겁니다. 계약 당사자 누구나 된다? 본인 상대방 아니라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대리인 자기가 되는 게 대리인 상대방이 되는 거 원칙이에요.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요 제 법조문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 이게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 안 했을 때 그러면 상대방은 누굴 보겠어요? 대리인이 당사자를 보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알았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 대리인이구나. 그럼 본인이 따로 있구나.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자, 대리행 하자. 계속 나왔습니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의사표시에 의사의 흠결 107, 108, 109, 107, 108, 109 사기강박 110조 그 다음에 어느 사장을 알았거나 과실로 누굴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한다. 나중에 대리인을 기준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이냐 그런 거 과실이 있냐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하전에 인한 취소권은 자 계약의 취소권이잖아요. 누구한테 간다?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로 취소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계약상의 효력이기 때문에. 계약상 체결 대리권에 계약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해제권까지 수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별도 행위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이 있으면 그 안에는 취소권과 해제권 포인이 안 됩니다. 별도의 취소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정반대는 거 대리권한 너 체결해 했는데 그걸 취소 해제권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자 기망에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이에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 금액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계속 했었습니다. 자 대리인의 행위 능력 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리행위의 그 효과는 누구한테 있죠? 본인한테 가잖아요. 행위 능력자인 무능력자한테 제한 능력자의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 법률 효과가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존 대리행위가 대리인의 무능력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 무능력자를 이유로 취소를 못한다는 겁니다. 118조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대리권한테 수권행위라고 하죠. 해석 문제예요. 보통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생각하십시오. 김군, 내 부동산 대신해서 좀 팔아줘. 그게 업무의 이임이에요. 어떤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대가로 얼마 줄게. 그 위임에 어떤 사무처리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사무처리 필요하려면 이제 매수인 찾아야 하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 누구냐? 당신 정체가 뭐냐? 본인이냐? 아니다. 대리인이다. 그럼 당신 대리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 그 위임장이겠죠. 그게 대리권 수혜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지만 원인행위 그 다음에 대리행위를 구분합니다. 본인과 대리 사이의 원인관계, 위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임과 같은 계약을 생각하시고 별도로 애부관계 보이는 대리권은 별개행위다. 내부관계, 애부관계.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위임과 아니면 그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되겠죠. 근데 118조는 뭐냐? 그런 규정이 없을 때 보충 규정입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하는, 즉 별도의 수권행위에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자, 뭘 할 수 있다? 보존행위. 쉽게 해서 미등기보다 보존등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성질을 아닌 범위에서 이용, 계량행위. 이용하고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용은 사용 수익하는 거고요. 계량하는 행위. 이게 관리행위예요. 관리행위인데 이게 성질을 변하게 되면 관리행위를 넘어서 뭐가 되겠죠? 처분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분행위는 못 하잖아요.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보관. 처분행위는 못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서가 있어요. 이게 기억하시면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질을 변하게 하게 되면 이거는 관리행위를 벗어나서 처분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서를 두는 겁니다. 왜냐면 처분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처분행위 하려면 별도의 수권행위가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처분행위는 본인에게 영향을 많이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커요. 따라서 별도의 수권행위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건데 무식적이든 명식적이든. 하지만 관리행위는 본인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이게 많이 아니에요. 보존행위뿐만 아니라 관리행위. 근데 관리행위는 단서가 있죠. 성질을 변하지 않아야 한다. 성질이 변하면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자, 다음. 각 대리인이 한 명이나 두 명일 수 있어요. 그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땐 각자 대리 원칙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달리 정할 수가 있어요. 야, 니네 각자 대리 가게 되면 의사가 합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각자 대리에서 한 명은 저 동쪽 가서 일하고 있고 서쪽 가서 일하는데 달리 정할 수가 있게 되면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때 공독을 해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임의 대리인의 보미권, 대리권이 복임행위, 임의 대리인이 자, 수권 임의 대리인은 뭐냐면 본인과 대리인의 임의로 계약에 의해서 대리권을 줬어요. 원칙은 그 대리인이 본인이 해야 하는데 대리인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직접 못해요. 그런 경우 상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근데 중요한 게 많아요. 자,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부여되는 이게 뭐다? 임의대리인이에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이 법률에 따라 대리인 정의가 있죠. 언제? 친권자들. 그런 법정 대리인입니다. 지금 뭐다? 임의대리인이다. 그 대리인은 애우시합니다. 자, 이 법률행위에서 대리권 수여했어요. 그럼 신뢰관계가 어떻게 돼요? 엄청 되겠죠. 특별히 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한다고 다 빠져야겠죠.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본인의 의사에 부합되겠죠. 네가 못할 거면 빠져. 그런 관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의적 허용은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특별하게 했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 본인이 승낙한 거죠. 승낙 없으면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되는. 너무 네가 하지 말고 내 다른 사람한테 시킬게. 그 개념이에요. 근데 승낙했어요. 야 좋아 그러면 어차피 내가 다시 해야 하는데 네가 알아서 하면 해. 그거예요.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받아서 했는데 승낙을 못 받는 경우 하지만 지금 당장 긴급하게 뭔가를 해야 하는 경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 문구는 자체는 여러분들 본인의 승낙이나 원칙적으로 못 하는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아니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못하고 예외적으로 승낙이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이 복대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만약에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대인을 선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권대리가 된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복대인은 괜히 뭐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이거 암기하셨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인이 한다. 복대인은 무슨 개념이?
이 앞부분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이라면 틀린 거예요. 이 개념 잘 나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 한다. 원 대리인의 대리권,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본래 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대로 원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어디서 기초되냐면 원대리인의 대리권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개념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오는 개념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입니다. 빈출 지문입니다. 원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왜냐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어디서 출발했기 때문에 원대리인의 대리권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거냐면 복대리인 선임 책임이 뭐냐면, 자,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근데 복대리인이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복대리인 잘못으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임의대리인은 책임이 있냐 없냐 문제입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기에는 이게 왜 이런 규정이 있지 하는데, 아, 복대리인의 잘못으로 본인이 손해가 발생했다. 그 경우에 임의대리인은 책임이 있냐 없냐, 그 문제다. 그러면 책임이 있다. 어느 경우에 책임이 있냐? 원칙적으로 선임 감독을 잘못했을 때. 자, 복대리인 잘못으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임의대리인이 선임 감독에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럴 경우에도 본인에게 선임 감독에 대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선임 감독을 잘했으면 책임이 없는 거고, 선임 감독에 잘못이 있으면 복대리인 행위로 말미암아 본인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을, 이 사람 뽑아, 딱 지정해 줬어요. 그런 경우에는 원래 대리인이 이 복대리인이 부적임이나 아니면 분설심을 성실하지 못한 것을 알고서도 통지나 아니면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즉 선임 감독보다는 좀 책임 사유가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더 넓은 거예요. 더 폭넓게 더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지명해서 볼 때는 책임의 범위를 축소해 준 겁니다. 어떻게? 부적임이나 불성실을 알고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경우에만. 자, 이것도 잘 알아두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시험장에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120조.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자기 의사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정 대리인 범위가 거의 커요. 할 일이 많아요. 친권자, 보통 임의 대리인은 딱 수권 범위였기 때문에 정해진 것만 하면 되는데 법정 대리인은 할 게 많아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원칙은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못하죠. 다만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거고, 법정 대리인은 어떻다?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을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일항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즉 복대리인 선임 자기 책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법정 대리인이 그 복대리인 선임하는 게 배경이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전조 일항. 즉 복대리인이 지금 잘못을 해서 본인의 손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법정 대리인 책임을 져하는 거예요. 거기에 원칙은. 근데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게 부득이한 사유예요. 그럴 때는 전조 제1항에 관한 책임만 있다. 선임 감독의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자, 그냥 외우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거, 이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상황 설명 기억하시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십시오.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임,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은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비교하면서 유시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맞죠? 자기 책임을 선임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 책임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 감독을 잘못했을 때만. 자, 그걸 묻는 겁니다. 복대리인의 권한, 이것도 잘 나온 겁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굴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 여기 대리인이면
틀린 질문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요걸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 돼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는 없다. 자, 복대리인 본인과 아무 관계없죠. 법률에 의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거기 때문에 본인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다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빈출주문이 되는 겁니다. 아,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상대방이나 본인에 대해서. 이것도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요 자체가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 엑스토지를 매도하게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럼 갑은 항상 이렇게 대리권 나오면 본인 써요. 을이 대리인. 이후 을은 병을 복대리인 선임했다. 아, 병을 복대리인 선임했다. 병은 복대리인 갑을 대리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엑스토지를 매도하였다.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죠. 갑이 매도하는, 여기서 지금 나올 게 을, 대리인, 그 다음에 병, 복대리인이 했어요. 이게 본인이에요. 병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복대는 누구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을의 대리인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 본인의 표현을 쓰시합니다. 본인의 대리인 건 맞아요. 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엑스토지의 매매에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즉 이 대리 행위가 본인이 자신이 성질에 이 매매 가격에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병이 선의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즉 매매 계약 자체를 반드시 을이 할 필요가 없다면, 비록 자 복대리를 하려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죠?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죠. 보통은 명시적으로 해야겠죠. 하지만 묵시적인 경우도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을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성질상. 그럼 묵시적으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보겠다는 겁니다.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암기를 해주십시오.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병을 선임한, 승낙을 얻어 선임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선임 감당하는 책임이 있다. 병의 잘못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면 을은 승낙을 얻어서 선임한 거기 때문에 선임 감독을 잘못했을 때만 책임이 있고 선임 감독을 잘했으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복대리인 적법하게 선임한 건 엑스토지 매매 계약 전에 갑이 사망해서 본인이 사망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의 대리권은 소멸해진다. 자, 대리권 소멸 사유가 있어요. 암기를 하시면 본인 사망이 대리권 소멸 사유예요. 그러면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어떻게 해요? 소멸하죠.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인 소멸 어떻게 된다? 이것도 소멸한다. 왜냐하면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소멸되면 이것도 소멸된다. 그걸 묻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렵죠. 자, 본인이 사망한 것은 대리권의 원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고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걸 아시는 겁니다. 자, 만약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이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병을 선임한다. 병을 선임했다면 엑스토지 매매에 대하여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대리인이 원래 대리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리권이 소멸됐어요. 그런 다음에 대리인이 하게 되면 129조가 문제가 돼요. 129조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복대리인 선임했던 논리적으로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을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본인이 직접 하는 때는 129조가 적용되는데 결국은 병도 을이 한 거와 똑같아잖아요. 을이 직접 한 경우와 을이 다른 사람을 통해 하는 게 구별할 필요성이, 합리적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판례는. 따라서 기본 대리권 유무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이 경우에 또 129조가 적용됩니다. 좀 독특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안 돼요. 하지만 을이 직접 하거나 아니 을이 병을 이용해서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런 관념에 있어서 기본 행위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잘 나옵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대리인이 사망하게 되면 본인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이 소멸돼요. 그러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걸 묻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은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인 대리인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 대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당연히죠. 복대리인은 누구 대리인이죠? 본인이 대리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 개념은 아시겠죠? 본인이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을 하거나 본인 대리인 등장하는 거죠.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죠. 근데 상대방이 대리인 경우가 자기 계약인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법률에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즉 대리인, 본인, 제 상대방 있는데 대리인이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 경우 그게 쌍방됩니다. 허락이 없으면 못한다.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권대리가 된다. 이런 조항을 왜 그러냐?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일반적으로 본인과 이익관계 충돌돼서 본인에게 이익을 훼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둔 겁니다. 따라서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없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채무의 이행 자체는 본인에게 이익을 해치실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포함된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기 계약 쌍방대리 원칙 뭐한다?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허락을 받지 않고 하게 되면 무권대리가 된다. 다만 채무이행 자체는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채무이행 자체는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채무이행을 안 하게 되면 이행지체가 발생되고 손해배상, 지원손해금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124조 위반의 행위는 무권대리다. 해서 무권대리면 효력이 없다. 그러나 무권대리 일반에 따라서 추인하게 되면 유권대리가 된다. 쌍방대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쌍방이기 때문에 쌍방의 본인이 다 추인한 거죠.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 모두가 추인해야만이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리권 소멸서요. 잘 나오죠?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 시험에는 어떻게? 한정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에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뭐가? 성년 후견 개시만이 소멸사유다. 임의 대리의 종료. 자, 임의죠. 임의 대리는 뭐예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숙권행위죠. 그럼 숙권행위를 처리하게 되면 소멸되겠죠. 그런데 항상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그리고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본인, 상대방,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어요. 상대방에서 대리권이 문제 되겠죠. 이게 애부관계라고 해요.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본인은 대리인에게 위임이에요. 위임도 계약이죠. 내 부동산을 팔아줘. 그게 위임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부관계. 근데 내부적으로 상대방과 거래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리권, 숙권행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숙권행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관계, 애부관계 구분하는데 당연히 숙권행위 통해서 대리권을 했는데 숙권행위를 처리하게 되면 대리권 소멸하죠. 그뿐만 아니라 원인관계가 종료되면 당연히 이 대리권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임의 목적으로 대리권 준 거잖아요. 그럼 이임의 어떤 목적이 이임 자체가 없어지면 당연히 대리권도 소멸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률행위에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에 대리권 소멸사 외에 원인된 법률관계, 즉 위임과 같은 계약관계의 종료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법률관계 종료 전에 이런 이임 등 계약 원인관계, 이임 등 계약관계의 종료 전에 숙권행위 처리한 경우다. 애부관계. 이 숙권행위처럼 너 애부 있다 활동하지 마. 그 얘기를 했더라도 소멸된다는 겁니다. 종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숙권행위 발견, 내부관계, 애부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숙권을 처리할 사유 대리권 소멸시킬 수 없다? 아니죠. 이거에 따라서 종료를 또 시킬 수 있고 외부에 해당되는 숙권행위를 처리해서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갑은 그 소유의 X 건물을 매도하게 해요.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다. 을이 대리인.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갑은 본인. 틀린 것은 을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은 을의 상속에 그 대리권 승계된다. 아니죠. 을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 사유죠. 상속의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건물의 매매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죠. 그 매도 계약의 대리권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도 준 겁니다. 대리권의 범위 내에는 매매계약 체결 권한에는 중도금과 잔금도 수령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수권행위는 대리권 수령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자, 제가 체계할 때는 설명을 안 했지만 의사표시는 항상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표시가 항상 명시적인 것이 원칙이겠지만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표현은 항상 맞는 지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갑이 수권행위처럼 본인이 수권을 처리한 경우에는 대리권 종료 사유죠. 특별한 사정한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 자신을 X건물의 매수, 상대방이 된 거죠. 자기 계약할 수 있다. 자기가 언제 할 수 있다?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체결할 수 있다. 그걸 묻는 지문입니다. 자,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체결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다. 갑, 본인 계속 똑같은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을에게 대리인,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했다. 병이 상대방이죠. 항상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쓰셔야 나중에 지문을 맞히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문제된 경우 누굴 기준으로 한다? 매도인의 경솔, 무혐의 금박사도 여부는 누굴 기준한다? 을을 대리인을 기준한다. 경솔, 무경은 누구? 대리인, 궁박은 본인. 그걸 묻는 지문입니다. 을은 대리인은 갑의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딱 나와야죠. 복대리인 선임권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임의대리인, 을은 임의대리인이기 때문에 승낙이나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도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자 이거죠. 매매계약 체결 권한에는 수령 권한이 있죠. 대리인이 받음과 동시에 본인에게 지급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금을 받은 대리인이 갑에게 전달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금 수령의 변제, 매수인이 매매 변제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 받은 게 그건 본인이 받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논의 전제는 매매계약 체결 권한에는 매수인이 매도금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수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후는 면제된다. 즉 이미 지급했잖아. 또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본인에게 지급한 꼴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지할 권한. 매매계약 체결, 해지 반대죠. 별도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합니다. 즉 매매계약 체결 권한 안에 당연히 계약 해제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권도 없습니다. 해제 취소권 매매계약을 없애는 겁니다. 지금 하라는 것만 줬잖아요.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본인은 을이 제한 능력자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왔죠. 왜냐하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갑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을에게 대리권 수여. 똑같은 지문 형태예요. 지금 대리권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틀린 것은 을이 한전 후견기 시에 심판을 받은 경우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대리권 종료 사유 뭐였었죠?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파산. 한전 후견은 아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갑은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대리인의 수권행위를 처리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수권행위는 분류시간. 자, 대리권 수여하는 의사표시죠.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묵시적인 방법도 가능하다.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지문입니다. 다음.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고 대리권 수여하였고 갑을 현명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X토지에 대해서 병이 상대방입니다. 제가 다음 설명에서 틀린 것은 병이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죠. 누구한테겠죠? 계약 당사자인 본인과 상대방이 있다.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해지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한테 있다?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한테.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 효과는 누구한테 있다? 계약 당사자들한테 있다. 즉 본인과 상대방 사이 문제지 대리인은 상관없다. 그 얘기는 한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해결이나 원상회복은 누구누구 문제다? 본인과 상대방의 부담하는 문제다.
만약 갑이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 즉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죠. 그 수령 권한에는 잔금의 기회를 연장해주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출발점은 매매대금의 수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포괄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힌트를 준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없기 위해서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인 누굴 위하여죠? 본인이에요. 하지만 외관상에게 누굴 위한다?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근데 자기 이익을 위한지 어떻게 알 수가 없죠. 대리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에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리인이 누구를 위하는 건지는 중요치 않아요. 즉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그러한 자기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대리 행위도 효력이 있어요. 즉 본인에게 효과가 미쳐요.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이 본인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배임행위라고 그런 사실을 안 경우에는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냐? 대리권 남용이에요. 대리권 남용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비진의 표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예요. 의사. 원래 대리행위는 지금 현명은 누구를 했어요? 본인을 위한 거잖아요. 본인을 위한 거잖아요. 현명주의, 대리의 효과, 본인의 효과를 내려면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현명을 해요. 그러면 본인을 위한 거예요. 외관상은 본인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실질은 누구를 위한다? 자기를 위한 거다. 참, 내심적인 효과서와 표시상의 효과서가 달라요. 물론 이제 내심적 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유추 적용하는 거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만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잖아요. 그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이러한 자기 대리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 즉 배임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 효력이 없는 겁니다. 즉 본인에 대해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별도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주는 실제로 안 됩니다.